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 테슬라 3개월만 버텨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바로 전폭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서 다른 레거시 기업들의 좀 EV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EV 사업을 축소를 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는 1% 감소, 나스닥은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12,000선이 깨졌어요. 위기가 다시 한번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러한 전폭적인 하락은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적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권 위기를 만들었던 두 은행이 있었죠.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었습니다. 둘 다 지방의 이제 중소형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은행이 부실하다 보니까 본 은행에서 자금을 빼가지고요, 대형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데로 자금이 쏠리면서 대형 은행들은 실적이 좋았고요, 중소형 은행들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은행에 있어서 역시 총 예금, 총 자산이 중요하겠죠. 40.79%나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176빌리언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04빌리언까지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104빌리언 안에는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 한 30빌리언 정도 자산 매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예치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를 빼면 57.79%나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50%는 가까이나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밈 주식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은행 주식이. 자, 이에 따라서 다른 은행과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GM, 미국의 굴지의 카메이커 회사이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요,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배터리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던 쉐보레 볼트 EV를 단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경제 지표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101.3이 나오면서 전월과 예상치였던 104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망하기로는 역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3.38까지 내려왔고요. 유가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스닥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법도 한데요. 하지만 워낙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5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 역시 경기에 둔감한 통신주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상승하고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세미컨덕터 반도체 영역의 하락이 오늘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은행도 역시 하락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지속적인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왔던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 박스권 하단을 깨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51선이 놓여있는 이 주황색 선에서는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내일 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지를 발판 삼아서 반등하면 좋을 것 같고요. 51선을 깨고 내려가면 11,400 그리고 11,000선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역시 계속해서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소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면서 5월 3일에 베이비 스텝할 확률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어제까지는 FOMC 회의 때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89.4%였는데 오늘 70.1%로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70%라는 게 아직 여전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다음 달까지는 금리 인상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리 수준이, 이러한 고금리 5%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은행권 부실 사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요. 최근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를 감산한다라고 했지만 유가가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80불대 천정을 맞고 계속해서 70불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고금리를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시장 컨센서스처럼 뭐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어쨌든 한 3개월만 좀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한 8월까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 주간이죠. 자, 오늘 장이 마감하고 MS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구글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광고 실적 역시 예상보다 좋았고 유튜브 광고 실적 역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70빌리언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리 돈 7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미국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EPS도 잘 나온 이유가 1월달에 12,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런 정리 해고와 함께 사무실 공간 축소를 통해서 26억 달러의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구글은 오늘 2% 본장이 하락했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구글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 만큼 메타랑 애플, 아마존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역시 내일장을 주목을 해봐야겠죠. 테슬라는 오늘 1.16% 하락한 160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160불대 계속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글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에 한 1%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한 160불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으로는 한 147불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최근 주가의 약세는 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 8월, 한 7월까지 5, 6, 7월, 한 7월까지요.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특히 매크로 상황에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지금 테슬라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모 트위터 분에 따르면요. 지난 30년간의 PMI 지수라고 하죠. 미국 ISM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경기를 가장 잘 대표하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PMI 지수가 40 정도 왔을 때요. 증시의 바닥일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한 41, 42 정도 보였을 때 반등을 크게 보여주면서 증시도 크게 올랐었고요.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40을 하회하기도 했네요. 뭐 한 33까지도 떨어졌는데 어쨌든 한 40 정도 왔을 때 이렇게 40 언저리에 왔을 때 대부분 PMI 지수도 반등을 하면서 주가도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4월 3일 날 이 PMI 지수가 46.3으로 발표가 되었고, 자, 40대를 보여준 게 꽤 오래되었어요. 한 5개월 정도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더 한 40대 PMI 지수를 보면은 한 8월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까지 이런 PMI 지수의 등락 이런 트렌드를 보면요. 한 3개월 정도 더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말고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한 3, 4개월 후에 큰 이슈가 있죠. 2023년 3분기 즉 올해 9월 달쯤에요. 사이버트럭 배송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약세인데요. 5, 6, 7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겠는데 매크로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주식을 잘 모아서요. 9월 달에 사이버트럭 배송 이벤트가 있으면 8월 달쯤에는 그래도 한 차례 큰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대감과 호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소분에 사는 그런 투자가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 차트를 보면 한 7월까지는 지금의 한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요. 8월부터는 PMI 지수도 나아지고 사이버트럭 호재도 좀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테슬라의 모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 때 이런 어려운 매크로 상황 PMI 지수가 50 이하이면은 매크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투자를 늘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본적 지출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원래는 올해 한 6빌리언에서 8빌리언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제는 한 7에서 9빌리언 정도로 1빌리언씩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더 투자를 늘리고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GM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너럴 모터스.
GM의 매출은 예측치를 넘겨서 40빌리언이 나왔고 주당 순이익 역시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레거시 기업이기 때문에 전분기랑 전전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폭의 매출액과 EPS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치 대비 더 좋게 나왔다라는 건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오늘 한 4% 정도 하락한 GM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향후 EV 가이던스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GM의 대표적인 전기차는 이 쉐보레 볼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었죠. 전기차였죠. 2016년부터 출시돼서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앞서서 판매되었던 저가의 전기 차량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모델 3가 뭐 거의 한 4만 불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 차는 한 25,000불, 3만 불대의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겹치지 않는 그런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랑 그렇게 1대1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단종을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배터리 결함 화재 등의 사태로 약 14만 대를 리콜을 하면서 단종까지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GM이 EV에 관련된 투자를 좀 줄였다, 축소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이런 GM과 같은 레거시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할 때 오히려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차량 가격 인하까지 대규모로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V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런 테슬라 같은 업체가 이렇게 강력한 치킨 게임을 만들어낸다면 가뜩이나 EV 시장에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레거시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요, 자, 한 가지 레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EV에 돈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GM과 포드와 같은 기존 레거시 기업들은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글을 읽어보면요, 테슬라는 앞으로 50% 가까이 EV 생산 비용을 절감할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레거시 OE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드와 GM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EV 관련해서 적자를 계속해서 2026년, 포드는 2026년까지, GM은 2027년까지 EV 사업에서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카메이커들이 테슬라와의 가격 전쟁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EV 투자를 축소하는 것이다. EV 판매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GM과 포드와 그리고 뭐 현대와 이런 업체들은 테슬라랑 중국 로컬 EV 메이커들이죠. 뭐 BYD 같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의 샌드위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미 테슬라랑 BYD 같은 중국 로컬 업체들은 저가에 그리고 대규모 EV 생산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벌써 레거시 오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V 투자를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2025년까지 8.8빌리언에 달하는 매년 캐펙스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7에서 9빌리언 얘기했는데 한 8.8빌리언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매년. 하지만 자, 이렇게 EV 투자를 축소하는 순간 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폰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노키아는 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스트리밍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업체가 나오면서 뭐 DVD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수한 신기술이 나오면 뭐 코닥과 같은 회사죠.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카메라 시장, 필름 시장도 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축소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EV 침투율은 이제 8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50% 이상 신차 시장을 EV로 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좋은 뉴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반면에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 기가 네바다 확장에 이어 기가 멕시코까지 만들 예정이 있고, 이 기가 멕시코에서는 이제 모델 2가 나오면서 25,000불, 3만불짜리 차량이 나오면서 연간 1,000만 대 생산 및 판매까지 이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더불어 메가팩토리 상하이도 이제 증설을 하면서 ESS 사업까지 확장에 이르고 있죠.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2027년에
최소한 1000반대 정도를 테슬라가 인도를 하면서 주가가 1400불까지도 이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베어 케이스인데요. 베어 케이스만 돼도 지금 주가에 8배가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한 3개월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요. 뭐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라든지 이런 향후 한 4, 5년 후에 주가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주식 잘 모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